김영수 신부님께서 여기 치명자산 성지 담당하시면서 여기 평화의 전당 전체에 관장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에서 이렇게 피정 겸 성지순례 오신다고 하셔서 바쁜데 저희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여기 소개도 해주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건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미애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병창 팀장님께 오래 전에 우리 가톨릭 언론인들께서 함께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신다고 그래서 평화의 전당에서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우리 한국천주교회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교구 우리 문화홍보국 신부님들 두 분도 함께 오셔서 네, 저희로서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제 서품 받은 지 사제된 지 몇 년이나 된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20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 이제 32년째예요. 그러니까 꽤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밖에서 좀 교포 사목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고 한 10년 밖에 있었고, 또 교구 들어와서 교구 일도 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지에서 다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치명재산 온 지 8년째예요. 올해 만 8년.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또 다른 성지에 있었는데, 천호성지도 들어서 아시죠? 네, 천호성지에 또 한 만 7년. 그러니까 사제 생활의 한 반절은 성지에서 이렇게 사목을 했는데, 성지에서 사목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 순례자들도 많아지고 또 교구 차원에서 이 성지를 개발하고 또 조성하는 일에 많이 또 협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성지 갈 때만 해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지에서 지내면서 제가 사제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성지에서의 저의 그런 소명을 통해서 특별히 또 뜻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해서 열심히 이렇게 찾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평화의 전당, 이게 이제 원래 평화의 전당은 최근에 들어선 시설이고, 원래 이 성지 이름이 치명자산이죠. 치명적이다 그러죠. 예.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치명, 그리고 목숨을 바칠. 옛날에는 순교자라는 말을 치명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하느님께서 왜 저를 이 성지의 머슴살이를 오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가가 점점 더 이렇게 깊게 와닿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제가 좀 못된 구석이 많아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 멋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못된 성미를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느님 뜻에 맞게 쓰시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순교죠. 성지에 있으면 당연히 이 순교가 사실 부담스러운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성지에 있으면 그 순교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순교라는 실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신앙 안에서 제 자신을 순교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나마 성지에 이렇게 붙잡아 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오늘 사실 우리
치명자산 성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그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 아침에는 저쪽에 광장 이제 이따 여러분들 산책 좀 많이 하세요. 오늘 내일 여기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저쪽 그 광장이 큰 광장이 있는데 그 요한 루칼다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는 이 월드비전 그 사회복지 법인인데 그곳에서 어떤 저기 1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걷기 대회를 오늘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전 내내 그 광장이 가득했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그 혼인미사가 두 군데에 있었어요. 이곳이 이제 이 평화의 전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 저녁에 아가페 할 서미 정원이 있어요. 여기 평화의 전당 안에 그 내정 그곳에서 야외 결혼식이 하나 있었고 또 최근에 완성된 순례자 성당에서 결혼식이 2개 있었어요. 또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순례자들이 한 8개 본당에서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온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2군데 고척동하고 2군데 왔었고 뭐 인천, 수원, 대구, 부산 이렇게 오늘 이상하게 한 500명 정도 신자들이 이렇게 순례를 와서 함께 미사를 드렸고 순례자들이 오면 이제 점심까지 또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많은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피정집에서는 여러분들 묵으시는 피정집에서는 이제 이 모임뿐만 아니라 어머니 학교가 또 오늘 내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또 오시다가 보셨죠? 보드네올에는 우리 가톨릭 미술가회 전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활용하고 또 찾고 또 이곳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얻어가는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덩달아서 기쁘고 또 이렇게 어쨌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뭐 유흥하러 오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염원들 또 바램을 가지고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에서 지내면 그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 가톨릭 언론인 분들 모임 피정 형식으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셨는데 자주 모이세요? 예. 아 그러세요? 네, 1년에 한 번. 오늘 또 우리 치명자산 성지에서 함께 모임을 하시니까 또 우리 이 언론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제일 중요하죠. 요즘 뭐 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그 언론의 그런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더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 뭐 PPT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리플렛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치명자산 이 뒤에 있는 산을 치명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치명자산이 아니라 산 이름이 이 승암산이었습니다. 승암산. 승암산이라는 말이 이제 중 할 때 그 승자를 쓰고 이제 바이암자를 쓰는데 저쪽 시내 쪽에서 우리 순교자들 묘소가 있는 그 기슭에 큰 바위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게 꼭 그 중머리 같다. 중머리 같다. 그래서 승암산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을 우리말로는 중바위 그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승암산이 이제 치명자를 기리는 이런 그 산으로 된 것은 이제 우리 전동성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성당을 지으신 이제 보드네 신부님
이 보드네 신부님께서 1914년에 보드네 성당을 전동 성당을 6년 만에 완공하시고 이제 바로 하신 일이 이 호남의 사도라고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복자, 그 복자들이 이제 그 가장 이 호남 지역에서는 유력한 그런 그 저기 부자였고 또 굉장히 외향력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지역의 복음화에 이렇게 앞장을 서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1801년 신유박해죠. 신유박해가 굉장히 큰 박해인데 그때 이제 그 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일에 휘말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셨는데, 그 역적으로 처형이 되면 이 모든 가족들을 다 없애버리죠.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적이 살던 집은 허물고 그곳을 파서 이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파가저택, 그런 것들이 일종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그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역적으로 처형을 당하니까 아마 제대로 온 가족이 다 이제 순교했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제대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장 되어 있던 분들을 1801년에 순교하셨으니까 이 유한검 복자 생가터가 있는 바우베기라고 그래요. 이 바우베기에 감회장 되어 있던 이 순교자들을 1914년에 전동성당을 완공하시고 그 7분의 유해를 바로 이곳에 이제 이장하면서, 저 산 위에 이장하면서 이곳을 치명자 산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산에 이분들을 모시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도 보드네 신부님께서 전동성당을 건축하실 때 그 성당에 쓸 그 목재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좀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산을 꽤 많은 그 부지를 매입을 해두었고, 신부님께서 성당을 짓고 나서 그래서 바로 저 산 위에다가 이제 이분들을 유해를 제대로 수습해서 이제 모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산에 이렇게 이분들 유해를 모시고 나서 신자들의 기도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새벽에, 특히 사순절 때는 새벽 5시에 40일간 그 묘지 앞에서 매일 미사를 했으면, 저 보좌 때도 이렇게 제 당번이 되면 와서 미사를 하고,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신자들이 정말 와서 또 기도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성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성지는 신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로 이제 93년도에 본격적인 그런 성역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순교자 묘 아래에 이제 기념 성당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기념 성당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산이 순교자 묘지가 있는 곳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올라가려면 한 30-40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산이니까 시내에서 이렇게 해발 300m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시내가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높은 곳인데, 근데 곳에 이렇게 성지를 조성을 해놓으니까 초기 이제 그 동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했는데, 점점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멀리서 오셔서 그곳에 가서 이제 미사하러 올라가셔서 또 내려오면 순례자들은 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이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외에는 이렇게 순례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성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성지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93년도에 여기가 성당이 이제 건축이 되고 성역화가 저쪽 산 쪽으로 일부 이제 나무도 심고
그런 성지 조성이 조금 시도가 되었는데 마침 이제 2000년 초에 이 전주시에서 이 2000년대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전주의 한옥마을 아시죠? 그 한옥마을 테마가 그 당시 이제 김한주 시장님 나중에 이제 도지사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 김한주 시장님이 이 도시공학 전공이어서 이 굉장히 이런 개발 쪽에 마인드가 강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옥마을 테마가 성공을 하니까 이제 이 한옥마을의 요연을 확장시킬 배우지로서 배우지의 거점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관심을 두었고 이제 시에서 2004년도에 이제 시의 제안으로 이곳을 함께 개발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사무국장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그 제안을 받을 때만 해도 뭐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과연 그게 한 그때로서는 500억을 투자해서 여기를 정말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근데 뭐 믿기지도 않고 사실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제안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이 사업이 약 10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뭐 우리 언론계에 계시니까 예산 보조 사업하고 국고 보조금 사업은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서 알았는데 국고 보조금 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예타라든지 또 사업 타당성을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국고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뭐 이제 저도 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2015년도에 어떻게 뭐 저희 생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자체에서 문광부에서 기재부에서 국회까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예비 타당성이 2번씩이나 통과가 돼야 되니까 뭐 지치기도 하고 뭐 가능성이 없는가 보다 하던 차에 2015년도에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통과됐다는 통보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준비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 마침 2015년도에 이제 이병호 주기님 은퇴를 앞두고 제가 이제 총대리로 좀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아서 그때 총대리를 맡고 있을 때 또 이 사업이 제가 사무국장 때 시작한 사업이 교구청에 들어가니까 사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새 주교님 오셨죠. 지금 현재 김선태 주교님이. 이제 김선태 주교님 오시고서는 주교님으로서도 이게 이제 사업 확정이 30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0%, 지자체 35%, 자부담 35%. 그 대신에 사업 조건은 모든 운영과 그 소유권은 전부 교구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은 일단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신부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큰 사업으로 여기에 시설을 지어 놓으면 첫 번째가 이게 집만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운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젊은 신부님들은 뭐 저하고 술 한잔 하다가 왜 뭐 형님은 이제 곧 갈 참인데 이렇게 일 버려놓고 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항의도 받고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면서 그 문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도 또 함께 추진하는 이 지역사회에도 유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신부님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구상을 하는데 한 2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태 주교님 오시고 이제 뭐 주교님으로서는 뭐 이거 누가 와서 맡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하겠다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순교 정신을 발휘해서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떠맡아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고민이, 지금 어느 교구나 다, 뭐 서울도 비슷할 텐데 서울은 그래도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다른 교구들에서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이 운영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운영 문제는 뭐하고 직결되느냐면 수요 문제거든요. 이 수요가 있어야 거기서 운영이 되는데 수요가 계속 느나요, 주나요? 뭐 아시다시피 뭐 신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 교회 수요만으로는 이 운영하는데 계속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또 이게 뭐 성지라는 게 그냥 저도 이제 저 산 위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산 위에 묘지도 있고 성당도 저 산 위에 있고 뭐 사무실도 거기 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올라오지 이게 성지하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지가 그러면 신자들만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고 가면 되는 곳인가? 예. 하느님 예수님은 우리 구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다 올려다 놓고 성한놈만 와서 기도해서 복 받아가라. 이게 참 이게 복음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이 성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구상으로 한 2년간 이제 열심히 좀 기도도 하고 또 이곳저곳 또 둘러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이 평화의 전당입니다. 근데 이제 평화의 전당 뭐 시설은 이제 뭐 계시면서 좀 둘러보시면 되겠고 이 시설은 크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무실 그 공간은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연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방이 76개고 풀 가동을 하면 약 15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2인실이 54개, 그다음에 온돌방이 8개,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곳에는 그 한 라인을 1층 한 라인을 게스트하우스식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1인실이 5개, 또 가족실이 3개. 그래서 1인실과 가족실에는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새 이제 그 순례의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본당 전신자 피정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본당 전체가 모여서 움직이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고 소규모화하고 있습니다. 네, 본당마다 요즘에 보면 순례단 한 달에 한 번씩 순례하는 순례단도 많이 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쉬고 또 순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뭐 거의 방이 비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으면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모시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보통 교회 피정집이나 이런 시설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작은 그룹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상. 그다음에 이 가동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이 또 이렇게 손을 필요로 해서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다 편히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했고 특히 이제 가동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지은 시설들은 뭐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이게 전체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어느 숫자가 이르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5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이 한 2개나 3개 정도가 묶여서 그곳을 가동시키면 그 존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효율성을 좀 기했고 또 1인실 아마 이따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1인실에는 혼자 와서 이렇게 간단한 식사 정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뭐 수님들, 뭐 신부님들도 많이 오시고 요즘에는 신자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도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 그룹 하나하고 또 어머니 학교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그룹이 3개 정도는 큰 간섭 없이 이렇게 가동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문화시설입니다. 반절. 지금 전체 건평이 3,000평인데 한 반절이 이제 그 숙박시설이고 이쪽은 문화시설인데 이 문화시설에는 이제 모든 어떤 컨텐츠들인지 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컨벤션 홀도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크고 작은 그런 방들이 이제 사이즈에 맞게 마련되어 있고 또 강당식의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이제 다목적실인데 뭐 그곳에서 혼인도 하고 뭐 지금은 전시하고 있죠. 전시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1층은 이렇게 공명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공연들 뭐 성악이라든지 실내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공연 공간입니다.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매년 신년음악회, 비엔나 신년음악회와 경쟁을 지금 시작을 해서 올해 2번째 했죠? 그러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 비엔나 신년음악회를 능가하는 그런 음악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필요한 시설들을 갖췄는데 이제 왜 이렇게 시설을 구성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운영 문제였습니다. 이게 교회 시설로 운영이 되면 100%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뭐 이게 수도권에 있다면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뭐 지방 교구고 시골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확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제 교구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일단 건물이라고 하는 건 설계가 끝나버리면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전에 2년 동안 구상을 하면서 이제 찾아낸 개념이 뭐였냐면 이 교회 시설로 가서는 안 되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플랫폼 개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컨텐츠든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플랫폼 기능을 하려면 그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곳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장비들 아마 언론에 계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뭐 한국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장비 또 시설들 이런 투자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좀 예산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간 구성만이 아니라 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뭐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년을 지금 올해 3년째 이제 풀 가동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22년도가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 시기였는데 22년에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도망가야죠. 근데 이제 22년에 그때만 해도 그 코로나가 아직 그 여파가 덜 끝난 시기였는데 이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이제 뭐 여기 이제 운영비 또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비용들 이 건물은 또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세이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1년 운영을 하고 나니까 그보다 약간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교님께 결산 보고를 해드렸더니 저희 주교님이 이제 세금 내야지 그러는 교구에 이게 300억 중에서 교구에서도 한 100억 정도가 사실 투자된 농담으로 그러신 거죠. 이제 안심이 되니까 작년에는 훨씬 더 가동률이 이렇게 높아져서 뭐 안정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이게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은 일단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수요가 이제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 시설, 그러니까 순례자라든지 여기 그냥 단순 방문하는 분들 빼고 이 시설을 예약을 해서 대관을 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 곱하기 3을 해야 되거든요. 순례자, 그 다음에
이쪽 그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여기 시내에서 가까워 가지고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길이 쭉 걸어서 저 전주 천변을 따라가면 15분만 걸어가면 한옥마을이 나옵니다.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4만 5천 명, 올해는 한 5만 명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곳을 이용하는 그런 그 수요자의 50%가 교회 수요고, 그 50%의 교회 수요에 이 동정 부부를 옛날부터 이제 그 쌍백합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런 그 모자이크화되어 있는데, 이제 순례하실 때 이거 메고 순례하시면 또 더 좋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쁘죠? 저게 이제 쌍백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 또 아가페는 서미정원에서 또 맛있게 드시고. 네. 저는 헬리코입니다. 네, 김영수 헬리코 신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관장 김영수 헬리코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